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볼까요? 악재보단 호재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2달 만에 2,480선을 터치했습니다.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둔화됐고 또 오펙 플러스 감산으로 유가도 올랐지만 이런 악재보다는 개별 모멘텀들, 호재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어요. 지수 보면 코스피가 0.33% 올라서 2,480선, 그리고 코스닥도 0.26% 올라서 85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2,154억 원 매수를 했고 그리고 개인 역시도 792억 원 매수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호텔신라, LG생활건강 등 실적이 좋거나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2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3,129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죠. 개인 투자자 이날도 1,344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역시 순매수 투톱이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807억 원, 기관이 112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어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70전 내린 1,315원 8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0.79% 상승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3%대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 2조 원 규모의 해외 교환사채 발행 사실을 공시했는데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84,500원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88% 빠져 종가 57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9% 올라 78만 8천 원, LG화학도 1.4% 올라서 72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선 그동안 잘 나가던 2차 전지주가 빠지고 제약바이오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3.23% 하락해서 22만 4,500원, 에코프로가 4.9% 하락해 47만 5천 원, 그리고 LNF가 3.66% 하락하며 종가 31만 6천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셀트루 헬스케어가 4.24% 올라서 6만 1,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HLB도 3.57% 올랐습니다. 종가는 3만 4,800원이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 쪽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생물공학과 제약 쪽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미국의 IRA 세부 지침 발표 이후에 신재생 업종이 상승을 했고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첫 솔로 음반 타이틀곡으로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엔터 업종 역시도 올랐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이제 분야별로 나눠봤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분석, 면역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메신저 리보핵산, mRNA 쪽인데요. 관련주들 모두 5%대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미국의 암 연구학회 AACR이 열립니다. AACR은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글로벌 행사인데요. 특히 초기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후에 기술 이전이나 협업 등의 성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표는 2019년부터 2022년 월 평균 코스닥 제약지수 수익률이에요. 보통 이제 AACR 초록이 공개되고 개최가 되는 3, 4월에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7%의 수익률을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 그리고 AB온 등의 종목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번 학회에서 새로운 항암 파이프라인 선도 물질 2종을 공개하고요. ABO는 먹는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이걸 비롯해서 병용 투여에 대한 전 임상 결과를 소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주가 쉬고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는 지금 이 타이밍이라면 우리는 코스닥을 조금 보는 시각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많이 오른 건 2차 전지 영향이 컸고 어제처럼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지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코스닥 지수 주가 상승률을 보면 100위권 뒤인 중형주와 소형주보다는 코스닥 100위권 내에 있는 대형주 수익률이 34.98%, 중소형주의 수익률을 거의 2배 웃도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다시 말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 같은 2차 전지주의 상승이 엄청 났다는 건데요. 2차 전지주는 개인들이 대거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최근 개인 투자자 매수세에 이른바 비투 물량이 다수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 반대 매매에 따른 악순환이 불거질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형주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멈추면 2차 전지 쪽은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1분기 어닝 쇼크 전망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최악의 실적 비수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반대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실적 눈높이 하향세가 멈춘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서 올해 1분기 프리실적 시즌 주당 순이익 EPS가 한 달 전보다 상향 조정된 대형주를 선별을 했습니다. 2차 전지주와 자동차 쪽의 상승이 뚜렷했고요. 그리고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LG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EPS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까지 넓혀봤을 때는 제주항공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46.7%, 23.7%로 압도적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실적 변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밖에 기대를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 역시 큽니다. 이 표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